사인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저거 여러분이 파동하면 저렇게 생긴 거 잘 떠올릴 텐데, 이건 이제 아이패드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 저기서 가로축이 뭔지 물어보면 의외로 좀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거는 얘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음 순간에 얘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거를 가로축을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얘가 위에 있는 파트가 있고 밑에 있는 파트가 있고 가만히 원래 자리에 있는 파트가 있죠. 요게 근데 시간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쭉 가거나 뭐 이렇게 쭉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요렇게 옮김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어떤 하나의 지점을 딱 찍을게요. 여기를 x는 x0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x는 x0라는 지점에서의 저 변위는 저 위에 갔냐 아래로 갔냐 저거는 잘 보시면 제가 이거를 지금 딱 여기서 스냅샷을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저 원점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지금 x는 0 지점이 지금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시간으로 쓰는데 이거를 y라고 해서 y인데 x가 x0인 지점에서의 y 값에 대해서 저거를 시간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얘가 0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좀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0 됐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처음에 0이었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저 시간 도메인으로 저렇게 가로축을 시간으로 써도 여전히 이게 사인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보든 시간으로 보든 저렇게 삼각함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시간을 써가지고 이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시간에 그래서 이걸 뭐 t가 0인 기준점이라고 봅시다. 이때 스페이셜 이거 특별하다 할 때 스페셜이 아닙니다. 스페이셜 저거는 스페이스 공간의 형용사형이에요. 스페이셜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 문자로 된 기호는 항상 학생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프사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앞으로 프사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프사이에 이게 시간 공간적인 요소가 다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시간이 0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a라는 상수 곱하기 사인 함수에 어떻게 쓰냐 하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x라고 씁니다. 간단하다더니 막 저런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렇긴 한데 저 파장을 저렇게 쓰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인데 삼각함수 안에 있는 보통 이 안에 각도 변수를 넣는데 그 각도 변수가 0, 2파이, 4파이가 될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파이 때도 0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주기는 저 안에 있는 저 아규먼트, 저 변수가 2파이가 될 때마다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속도까지 제자리로 돌아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2파이 나누기 람다분의 x라는 저 복잡한 꼴이 왜 나왔냐면 이거는 뭐를 위한 거냐면 요렇게 쓰게 되면 이게 요 함수가 이 함수가 periodic 주기적인 함수인데 x가 0일 때 그 다음으로 2파이 나누기 람다 곱하기 x가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람다일 때죠. x가 람다일 때. 그리고 2람다일 때, 3람다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람다라고 쓸 수 있는 저만큼의 저런 그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런 함수에서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거리가 정확히 람다가 됩니다. 이런 거 흔히 뭐 많이 질문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음 0까지는 여기인데 왜 여기냐?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요 웨이브 형태가 반복되는 거는 딱 이 정도 주기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계속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가 정확히 저렇게 2파이만큼 저렇게 위상 입장에서 2파이만큼 갈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람다라는 파장을 가진 파동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A는 어떤 역할이냐? 이거는 앰플리튜드 진폭이라 불리죠. 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 요게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저렇게 진동을 하죠. 이 늘 뭐 트릭 퀴즈로 내는 게 앰플리튜드라서 진폭이 A인데 실제로 흔들리는 폭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2A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파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요. 아직은 지금 시간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은 딱 멈춰있는 저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폭에 해당되는 게 전자기파에서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 같은 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학 2나 아니면 뭐 전자기학 시간에 여러분이 좀 자세히 배우게 된 그런 거고요. A는 앰플리튜드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 가장 이제 멀리까지 가는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얘를 시간적으로 이볼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거고 이렇게 쭉 갑니다. 얘가 이렇게 가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time increases. 이 위치가 웨이브의 위치가 변하겠죠. 요 변하는 걸 기술하는 방정식이 이제는 xt라고 하고 이제는 저 언더바가 아니라 저 이렇게 밑으로 끊고 t는 0 쓰지 말고 이제 제대로 된 시간에 대한 요소까지 포함된 그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쓰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vt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저 t 디펜던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트래블이 여행이니까 이동하는 파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구나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V의 속도로 이동하는 파동을 나타냅니다.
그럼 잘 보시면 t가 0일 때는 1에도 돌아오고요. t가 조금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t가 조금 커지면 이거 부호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왜 이건 음수냐? 그 비밀은 얘를 살짝 이동시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살짝 이동하면 이렇게 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요 x0인 값에서의 값은 뭐냐 하면 이거 움직이기 전에 조금 전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얼마 시간 전에 있었던 그 x 값에 해당되는 파동 값이 지금 현재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래블링 웨이브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게 마이너스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다면 그때는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요 관계가 있습니다. 부호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웨이브랭스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안 했는데, 웨이브랭스는 이게 같은 페이스로 돌아오는 그 거리죠. 같은 페이스라 부르는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람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람다고요. 그다음에 뭐 애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람다인 거죠. 이렇게 같은 페이지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간상의 피리오디시티를 이용해서 파장이란 걸 정의했어요. 이 시간도 중요하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하다 보면 얘가 요렇게 이동해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요렇게 이동해서 이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번밖에 못 구부렸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여기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끝없이 반복돼야 되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왔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입장에서 만약에 저 시간이 대문자 t라는, 이 대문자 t의 정체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대문자 t라면 그러면 이게 지금 람다 2파이의 vt, 그러니까 지금 요 항에 해당되는 거, 요 항에 해당되는 게 2파이가 되면은, 그러면 사인 함수 위에 어떤 게 있는데 더하기 2파이는 이거는 주기성 때문에 없어지죠. 같은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t라는 시간, 대문자 t라는 시간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거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죠. v는 t분의 람다가 됩니다. 2파이 없어지고요. 이거를 피리어드,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등속 운동할 때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뭐 진동 운동할 때도 한 주기만큼 이렇게, 뭐 주기란 말이 반복되는데 어쨌든 한 번 진동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게 주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래 여기서 요 트래블링 웨이브가 람다만큼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원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여기 쓰지는 않고 그냥 이 피리어드라는 게 뭐냐면 요 트래블링 웨이브가 람다만큼의 디스턴스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속도니까 저 주기라는 시간 동안 람다만큼 가니까 속도는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 뭐 v가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쭉 일정하게 가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이거죠. 이게 F라고 불리는, 그냥 단순히 주기를
역수를 취하면 프리퀀시고요.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뭐 물리적 단위는 초분의 1 또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래서 몇 사이클 도냐 1초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뭐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뭐 모니터 몇 헤르츠 얘기할 때 저같이 게임 같은 거 별로 안 하는 사람은 60Hz 모니터를 잘 쓰는데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144Hz 그런 거 막 쓰죠. 1초에 화면을 60번 뿌리냐 144번 뿌리냐 그런 걸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트래블링 웨이브, 그러니까 파동을 기술하는 게 저런 거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왔을 거냐는 게, 그러니까 답을 먼저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 어떤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요 파동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요 XT라고 불리는 요 이변수 함수죠. 요게 뭐를 만족하냐 하면 요런 거는 뭐를 만족하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참고로 좀 이렇게 생겼죠. A의 사인의 람다분의 2파이 x 마이너스 vt는 요거. 이걸 지금 어떻게도 쓸 수 있냐 하면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저거 v랑 람다 관계 따져보면 저렇게 됩니다. 대칭적으로 저렇게 써봤습니다. 이 웨이브 이퀘이션은 뭐냐? 아주 유명한 방정식인데 여러분이 1학년 2학기 때 수학 2에서 이런 이변수 함수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여기서 저 x, y에 대한 저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그냥 미분할 때 d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진 파셜이라는 요 기호를 델이라고도 하죠. 델 x분의 델 f 저렇게 쓰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y를 상수로 취급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는 거고 이거는 x를 상수로 취급하고 y에 대해서만 미분해라는 기호죠. 그래서 이게 소위 파셜 데리버티브 또는 편미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쪽에만 이렇게 한쪽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방정식은 뭐를 만족하냐 하면 지금 이거를 도입한 게 편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을 하고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v제곱분의 1로 연결이 됩니다. 저게 v제곱이 이쪽에 붙었는지 뭐 분자에 들어가는지 분모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x제곱 들어갔으니까 길이죠.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야 길이니까 당연히 v제곱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타로 이런 걸 내면은 저는 그걸 더 이상 오타로 보지 않고 이거는 물리적 감각이 없는 거다라고 좀 잔인하게 평가를 할 텐데 왜냐하면 v 곱하기 t가 x 차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저건 분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법칙,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주는 물리 법칙이 있다면 그 물리 법칙을 요런 트래블링 웨이브, 이 사인 함수 형태의 진행하는 파동, 번역이 정확히 뭔지 헷갈리는데 좀 이따 가서 번역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진행하는 파동, 트래블링 웨이브가 요 파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 두 번 미분하고 이거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되지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 이거 미분할 때는 이거 상수 취급하고 그냥 더하기 파이랑 비슷하게 상수 취급하고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돼서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람다분의 2파이 제곱 튀어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 미분할 때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도 두 번 튀어나오니까 없어지고 t 제곱분의 2파이 제곱이 되겠죠. 근데 람다랑 t 관계가 v제곱으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서 안 넣었는데 사실은 이거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그 사인 함수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라도 x-vt라는 거에 대한 함수라면 그러니까 이게 x랑 y에 대해서 따로따로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x-y라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함수라면은 무조건 이걸 다 만족합니다. 이게 증명이 여기 있는데 x-vt라는 걸 y라고 치환한 다음에 요 편비공 관계를 쭉 따져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사인 함수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사인 함수긴 한데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무슨 함수든 간에 x-vt라는 요 아규먼트에 대한 함수면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웨이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건 얘기했고. 몇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좀 지루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어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 2학년 때 익혀두면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잘 보면은 그거를 A의 사인이라고 하고 이 파일을 묶어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람다분의 X 빼기 대문자 T분의 소문자 T라고 쓸 수 있죠.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뭐를 정의하냐면 웨이브 넘버라는 걸 정의합니다. 파수라고 부를 텐데 요 웨이브 넘버를 정의하는 거 세 줄 쓰죠. 람다분의 2파이를 K라고 쓰겠습니다. 저거는 뭐 그러면 뭐 단위 같은 거는 람다가 파장의 길이 단위니까 길이분의 1차원일 거고 뭐 그런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알려진 건데 앵귤라 프리퀀시 오메가라고 쓰는데 오메가는 사실은 여러분이 1학년 때 회전 운동할 때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여러분도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은 각속도랑 같은 얘기인데 기호를 같이 쓰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게 정확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주기분의 2파입니다. 아까 주기분의 1은 프리퀀시였습니다. 1초에 한 번 사이클 돌면 1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한 번 사이클 돌았다는 게 각도 변수 입장에서 2파이만큼 360도 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2파이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라디안 단위로 썼을 때 dt분의 d 오메가 dt분의 d 세타라고 쓰는 거 각속도 그게 정확히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파이 f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저 2파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인데 K랑 오메가로 이걸 쓰면 조금 간단해집니다. 이제 사인의 람다분의 2파이가 K니까 KX 마이너스 대문자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T. 그래서 이 형태를 앞으로 여러분이 무지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KX 빼기 오메가 T 저 형태가. 나중에 이걸 딱 보면 이제 저게 트래블링 웨이브라는 게 이제 좀 지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V가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웨이브 넘버 이런 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래블링 웨이브인데 벨로시티 플러스 V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드를 W에 있고 이렇게 슬래시로 보통 써요. 반대로 아까 제가
얘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다른 건 다 똑같고 이것만 마이너스 V로 바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것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벨로시티 V가 약간 의도적으로 띄워놓고 T분의 람다이고요. 잘 보면 지금 T분의 람다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런 이상한 짓을 왜 하나 싶을 텐데 보통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이 분자 분모를 2파이로 다시 나눕니다. 그럼 뭐가 되냐? 얘는 람다분의 2파이가 K니까 K분의 1이고요.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니까 오메가분의 1입니다. 분자 분모가 위치를 바꾸죠. K분의 오메가. 그래서 저 트래블링 웨이브의 속도를 주기분의 파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웨이브 넘버 K분의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2파이 어차피 동등하게 2파이가 있으니까 나눠져서 이제 자리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다른 속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속도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pH라고 쓰고 이거를 페이즈 벨로시티 이상 속도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웨이브 여기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이 점이 어떤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페이즈 벨로시티. 그리고 지금은 이거 뒤에 무슨 상수 같은 거 안 붙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이렇게만 쓸 거예요.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는 상수가 들어가면 그럼 이거는 우리가 x가 0이고 처음 시간 t0일 때 원래 요 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식에 따르면 x가 0이고 t가 0이면 0, 0이니까 무조건 0이죠 이게.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원점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가 무조건 0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얘가 여기가 원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저 x는 0, t는 0에서 저게 0이 아니죠. 요만큼 내려와 있잖아요. 초기 조건이.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페이즈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원점을 저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만약에 저 페이즈 컨스턴트를 2분의 파이로 놉니다. 그러면 요게 뭘로 바뀌냐 하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이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배웠죠. 저거 음수가 되냐 뭐 저런 거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요 시점에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항상 도발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요런 시누소이달 펑션을 놓고 사실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마이너스 사인 함수랑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는 똑같은 함수입니다. 물론 이거는 수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말인데 물리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그려놓고요. 내가 원점을
여기다 잡으면 사인 함수입니다. 내가 원점을 여기 잡으면 코사인 함수입니다. 내가 원점을 여기 잡으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입니다. 내가 원점을 여기다 잡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입니다. 반복되죠. 여기 잡으면 다시 사인 함수. 그래서 이런 시누소이달 웨이브 형태에다가 원점만 위치만 2분의 파이씩 딱딱딱 이동하면은 저게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위상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하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그 반복되는 파동 현상에 있어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마이너스 사인 함수,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는 다 똑같은 함수입니다.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